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20대부터 50대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한다 하는 핵심 상식들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정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뭐가 진짜인지 뭘 믿어야 할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죠?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정도죠.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은 딱 그런 분들, 그러니까 건강한 다이어트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신 AI 모델들이 수많은 과학적 근거들, 논문이나 기사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정리한 결과니까요. 믿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상당히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이어트에 대한 현실 인식, 이거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이게 통계를 보면 좀 놀랍더라고요. 20대 여성분들 한 6명, 7명 중에 1명꼴로 이미 저체중이래요. 네, 생각보다 비율이 높죠. 근데 정상 체중이거나 심지어 저체중인데도 거의 절반 가까이 46% 정도가 살을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 몸을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실제보다 더 살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불필요한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는 영양 불균형은 기본이고 빈혈이나 골다공증 위험도 높이고요. 심혈관계 문제나 또 나중에 임신 같은 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 네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죠. 이게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다이어트하고 또 요요 오고 이걸 반복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기초 대사량이요? 네, 그러면 정말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쉽게 늘 수 있는 거죠. 뭐랄까, 몸이 에너지 소비를 극도로 아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원래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설정 체중, 셋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설정 체중이요? 네, 이걸 무시하고 너무 급격하게 살을 빼려고 하면 몸이 어떻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막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군요. 급하게 빼면 안 되겠네요, 정말. 그렇죠.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지켜야 할까요? 역시나 뭐니 해도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균형 잡힌 영양.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필수 영양소를 매 끼니 빼먹지 않고 또 적절한 비율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에요. 시간도 중요하다. 네. 불규칙하게 먹으면 우리 몸의 리듬이 깨져서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거, 물. 물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요.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0칼로리니까 살찔 걱정은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그리고 몸이 목마른 걸 배고픈 걸로 착각하기도 쉽고요. 진짜요? 갈증이랑 배고픔을 헷갈린다고요? 네. 그래서 괜히 뭘 더 먹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커피나 주스 아니면 달달한 유자차 같은 걸로 대신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음료들은 당분이 많거나 오히려 수분을 뺏어갈 수도 있어서 순수한 물을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권장량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20대 여성이면 하루에 한 2.1리터 정도? 근데 이것도 활동량이나 날씨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중요한 건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에요. 목마르기 전에. 그게 팁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식단 말고 또 다른 습관은 없을까요? 운동은 좀 부담스러운데. 운동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 가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혹시 니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남 엑셀사이드 액티비티 타모제니시스. 니트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이라고 해서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소모되는 칼로리를 말해요. 그냥 생활 속 움직임. 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내리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앉아있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리를 떤다거나 자세를 자주 바꾸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와, 그런 것들이 모이면 꽤 되겠는데요? 그럼요.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꽤 커서 체중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야, 이건 진짜 당장 실천할 수 있겠네요. 니트, 기억해야겠어요. 그리고 잠자는 거요. 잠 못 자면 살찐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네,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잠이 부족하면요, 일단 신진대사율 자체가 떨어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식욕 조절 호르몬의 교란이 생겨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은 많이 나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적게 나오고요. 아, 그래서 밤에 괜히 막 야식 땡기고 그랬던 건가?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정말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단기간에 확 빼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단기간에 효과 보는 방법들은 결국 요요로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 평생 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아까 말한 니트, NEAT를 포함해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 중요하고요. 아, 근력 운동이요? 유산소 말고? 네, 근육량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같이 줄어드니까요. 근력 운동 꼭 필요하고 또 요즘 장 건강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유산균 챙겨 먹는 것 같은. 네네, 맞아요. 장 건강. 네,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 조급해하면 안 돼요. 아, 마침 장 건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장내세균이 체중이랑 관련이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요즘 굉장히 주목받는 분야죠. 우리 장 속에 사는 세균들 환경이 생각보다 우리 몸 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예를 들어서 장내에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면 얘네들이 염증 물질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또 아까 말한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의 기능을 방해해서 나 배불러 하는 신호를 잘 못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에너지 대사 자체에도 영향을 줘서 살이 좀 더 잘 찌는 체질처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와, 장 건강이 그렇게까지 중요할 줄은 몰랐네요. 그럼 장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탄수화물은 아예 그냥 끊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요, 극단적으로 뭘 끊기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먹느냐. 네. 예를 들면 식사할 때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가거든요. 아, 순서를 바꾸는 거군요. 채소 먼저. 이야, 오늘 진짜 알찬 정보들이 많았네요. 정리해보면 결국 단기간에 몇 킬로 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좀 이해하고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어떤 영감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건 내일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습관 혹시 찾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